안녕하세요. 저는 신소재공학과 대학원생 정유재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학부생들이 오리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과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그래프 중에 하나인 XRD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처음 찍어봐서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감안하고 잘 봐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XRD 그래프를 그리기에 앞서서 XRD 그래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XRD에는 두 개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위쪽 파란색 테두리에 해당되는 XRD 우리가 측정한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우리가 측정한 만든 물질이 우리가 원하는 물질이 맞는지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한 아래쪽에 이제 레퍼런스 데이터가 있어요. 이 이제 밑에 피크 위치가 이제 잘 매칭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물질이 잘 만들어졌다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그 물질이 이렇게 피크가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 레퍼런스에 없는 피크가 존재를 하게 되면 그게 2차상이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물질이 생겼다. 라고 이제 판단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XRD는 이 두 개가 같이 이제 기본 구성이라고 보면 돼요. 이 X축을 보면 이제 투세타가 있고 Y축을 보면 이제 intensity ARB 유닛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아래쪽에 이제 파파고를 제가 검색을 해왔는데 이게 이 RB 털렐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오른쪽에 한국어로 이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메이 단위라는 뜻인데, 이 뜻은 이 데이터에 대한 절대값은 중요하지 않고 이 피크들 간의 이제 레시오가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피크들의 이제 위치가 뭐 이렇게 시프트 x축으로 델타 x만큼 뭐 차이가 있는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준비물이 이제 오리진으로 그릴 거는 오리진이 필요하고, 여기처럼 이제 XRD랑 이제 JCPDS라는 게 필요해요. JCPDS는 그 레퍼런스 값이고, 우선 이제 오리진을 이제 들어가 봅시다. 오리진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초기 화면이에요. 초기 화면. 여기 이제 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여기 데이터를 넣을 이제 공간이고요. 이 북 안에는 총 몇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북이 제일 큰 단위라고 보면 되고, 그 북 안에 이제 시트가 존재하게 되고, 그 시트 안에는 여기 이제 이런 칼럼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제 도서관에서도 어디 책을 빌 때 뭐 A 구역에 B의 몇 이런 것처럼 이것도 항상 북 1에 시트 몇 번에 칼럼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데이터를 만들 때 그 도서관에서 책을 찾기 편한 것처럼 북이나 시트에다가 다 이름을 각각 명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데이터를 이제 시작을 할 때 이름을 다 정해주고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클릭을 하고 F2나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눌려서 리네임을 누르게 돼서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XRD라고 할 거니까 XRD 뭐 코팅 효과라고 이름을 정할게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있는 이제 그 북 안에는 시트가 있다고 했죠. 시트는 여기 마우스 오른쪽 눌려서 add 하면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고, 이 안에는 칼럼이 있는데 칼럼을 추가할 때는 이 중간 위쪽에 있는 이 add new column이라는 걸 눌러서 클릭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 A, B, C가 있고, 이 X는 이게 항상 그래프에는 X, Y가 존재를 X축이나 Y축이 존재하니까 X는 X축이란 얘기고 이 Y는 Y축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X축에 대한 Y값 하나, Y값 두 개인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은 뭐 데이터 하나만 필요하니까 하나만 놔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항상 XRD 데이터를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메모장 형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돼요. 먼저 이 데이터를 더블 클릭해서 키면 이제 XRD 경우는 이렇게 뜨게 되는데 위에는 이제 XRD의 측정 조건이 적혀 있고 여기에 이제 밑에부터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값이 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값 조건은 필요 없고 값만 필요하니까 위를 다 지워주고 컨트롤 A,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준 다음에 오리진으로 가서 여기다 복사. 제가 방금은 니켈 폼을 가져왔으니까 이거를 저장 안 하고 이름 바꿔줄게요. 항상 이름 바꿔주는 습관을 들이고 니켈 폼. 지금 있는 데이터는 우리가 오늘 실험했던 데이터인데 그 아세트산 코팅 해가지고 플레임 하는 거를 했으니까 우선 코팅을 안 한 거랑 그 아세트산에서 한 거 두 개 비교할게요. 이것도 지우고 컨트롤 A, 컨트롤 복사 넣어주고 이름도 이제 얘는 코팅을 안 한 거니까 베어라고 이름을 정하고 뭐 이거 이름을 정하는 거는 뭐 각자 마음인데 베어 쓰고 플레임 조건 쓰고 뭐 시간 써도 되고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정하는 이유가 나중에는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름 안 써놓으면 헷갈리게 돼. 이런 식으로. 시트도 굉장히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제 네이밍을 해놓고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HAC도 마찬가지로 지워서 컨트롤 A, C 데이터 넣어주고 방금 거는 3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프를 직접 그려야 되죠. 그래프를 그릴 때는 왼쪽 아래에 있는 이제 라인을 누르면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롱네임이 이제 이 북의 이름이고 이 시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네이밍을 해줬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네이밍을 안 하게 되면 여기가 시트 1, 시트 2, 시트 3이니까 뭐가 먼저 좀 헷갈리겠죠 데이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밍을 해줘야지 뭐가 뭔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이밍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는 이제 우리 데이터에 대한 게 있고 실제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제 이 밑에 있는 플롯에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추가를 해줘야 돼. 이 니켈 폼에서 약간 A 옆에 X가 있고 여기 보면 B 옆에 Y가 있잖아요. 그럼 A는 X 값이니까 클릭하고 B는 이제 Y에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add 눌러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밑에 그리는 그래프에 대해서 이 위에 이 NF에 대한 데이터가 추가된 거 밑에. 다른 것도 똑같이 XY add 아직도 XY add 한 다음에 이제 OK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하나 다 그려집니다. 이 그래프에는 흰색 도화지에 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면 편한데 이 흰색 도화지가 이제 레이어라고 하는 거고요. 그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한번 들어가면서 이제 알려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 레이어를 우선 크기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 밖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눌려보면 제 밑에 프로퍼티가 있죠. 네, 안에서 오른쪽 눌려보면 좀 다르죠. 이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레이어 안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 생각하면 되고 우선 이 레이어에 대한 크기를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마우스 오른쪽 눌리고 프로퍼티 F2니까 여기서 F2 바로 눌려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눌린 다음에 여기 눌려도 되고 이게 그 가로랑 이제 세로가 있는데 이게 보통은 11.8 가장 기본적인 이제 크기고요. 이렇게 하면 레이어 크기가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11.8을 수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뭐 15로 하게 되면 이 높이가 15만큼 늘어나는 거야. 그럼 길어지겠죠. 이렇게 길어진다고. 뭐 데이터 나중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저는 우선 8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수정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막 그래프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거든. 이거는 어떻게 하면 원래대로 돌릴 수 있냐? 컨트롤 W를 누르면 원래 하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가도 컨트롤 W 이렇게 하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고, 레이어를 이제 바꿨으니까 그 그래프를 좀 이제 좀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 왼쪽이랑 아래는 있는데 위랑 오른쪽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축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창이 떠. 우리가 여기서는 보통 세 가지 탭을 많이 씁니다. 여기 스케일, 틱, 라벨, 타이틀 앤 포맷. 여기 스케일은 여기 보이는 값에 대한 내용이고, 틱, 라벨은 이 보여지는 라벨 말 그대로 라벨이에요, 라벨. 그리고 이 타이틀 앤 포맷은 이 그래프의 형태에 관한 건데, 우선 우리 그래프를 채워 볼게요. 바텀이랑 이 아래쪽을 바텀, 이제 왼쪽을 레프트는 지금 축이 보이는데 위랑 탑이랑 라이트는 안 보이죠. 여기도 보면 바텀이랑 레프트는 여기 쇼 애시스 틱이라는 거에서 체크가 돼 있는데 탑이랑 라이트는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우선 이거를 클릭을 해주고 어플라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창이 떠. 근데 라이트에는 뭔가 매끈매끈한데 탑에는 뭔가 많죠.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여기 오른쪽에 보면 메이저 틱이 있고 마이너 틱이라는 게 있어. 여기 보면 이게 긴 게 메이저 틱이고 이 작은 게 마이너 틱이에요. 여기 아웃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바깥으로 나가 있는 거고, 내가 마이너를 인으로 바꾸게 되면 이게 안으로 들어와.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이제 원하진 않으니까 넌으로 바꿔주고 어플라이 눌리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크니스를 1.5로 되는데 2로 다 바꿀게요. 뭐 정해진 건 없고 그냥 일단 2로 바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좀 두꺼워져 이런 식으로. 이건 취향 차이. 일단 2로 할게요 우선. 그 다음에 이 축에 대한 이름 바꿔줘야 돼. 어떻게 바꾸냐면 더블 클릭해서 지우고 to 세타 dgr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여기 레이어 밖에 클릭을 하고 컨트롤 C를 하면 여기서 컨트롤 복사할 수 있어.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 애들이 착각하는 게 이 오리진에서 글씨가 잘 보이니까 이 글씨 크기를 안 바꿔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발표를 할 때는 PPT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놓고 발표를 하게 되니까 방금 저 상태로 이제 PPT를 가져오게 되면 글씨가 굉장히 작죠, 안 예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리진 상에서 글씨 크기를 좀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가장 추천하는 글씨 크기는 이제 이 축의 이름은 이제 36에서 40 정도가 가장 보기 좋고, 이 안에 있는 축의 이제 글씨 크기에 대한 거는 25에서 30 사이. 그거는 뭐 그 범위가 있으니까 자기가 보고 PPT에서 옮겨 보고 글씨가 조금 큰 것 같다 그럼 작게 하면 되고, 작은 것 같다 하면 크게 하면 됩니다. 우선 어떻게 바꾸냐면 눌리고 나서 이 왼쪽 위에 36으로 바꿔줘도 되고, 아니면 얘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눌린 다음에 프로퍼티로 가서 여기서 사이즈에서 바꿔줘도 되고, 항상 글씨 크기 키우고 위치를 약간 좀 조정을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아까 이게 이제 이미 다니니까 이게 같이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워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바꿔줘야 되니까 이 틱 라벨에 가서 이 쇼 메이저 라벨을 안 보이게 해주면 다 없어지죠. 여기도 똑같이 메이저랑 마이너가 남아 있으니까 타이틀 앤 포맷 가서 레프트 눌리고 넌 하면 이게 딱 되죠. 그리고 항상 이 축은 이 그래프의 정 가운데에 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여기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비슷하면 되죠. 대충 얼추 보니까 좀 얼추 맞는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 25에서 30이 제일 좋다고 했으니까 18이죠. 30으로 할게요. 어플라이 하고 이거 상태에서 복사한 다음에 가면 이제 훨씬 아까보다 낫죠. 이렇게 해서 항상 글씨를 크게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이 그래프에 대한 거는 좀 수정을 다 했으니까 안에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해 수정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다 겹쳐 있는데 우리가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다 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이렇게 있죠. 우리도 이 값을 이 그래프를 다 이동을 시켜줘야 된다. 평행 y축 평행 이동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옮기냐면 이 그래프 안에서 오른쪽 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아까 이 그래프 안에 이제 3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화살표 이게 체크 표시되어 있는 게 그 그래프 안에서 저 데이터가 클릭이 돼 있다. 선택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내가 어떤 장난을 치면 저 데이터에 대한 게 저 데이터가 그 장난친 거에 당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그래프를 각각 평행이동 시켜야 되는데 지금 위에 공간이 없으니까 y축 값을 조금 바꿀게요. 0하고 얘를 한 4만 해볼까? 4만 한 다음에 좀 작아졌네요. 확실히 많이. 이 상태에서 딱 적당한 높이에다가 이렇게 딱 놓아주면 되겠죠. 이 니켈 폼을 클릭을 하고 여기 이제 왼쪽 위에 있는 애널리시스를 간 다음에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에서 버티컬 트랜슬레이트 눌리면 되는데 이 버티컬은 y축으로 이동시키는 거고 호리즌탈은 x축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우선 우리는 y축으로 이동시킬 거니까 얘 클릭을 해주면 여기 선이 생기면서 화살표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 선에 갖다 대면 이제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는데 이렇게 마우스를 왼쪽 클릭하고 당겨주면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도 옮겨줘야 되니까 그 다음번에 베어를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베어 선택되죠. 그 다음에 애널리시스에서 해주면 되는데 한번 하게 되면 여기 밑에 떠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르면 바로 올려주고 또 클릭하고 올려주고. 근데 위에 너무 공간이 이렇게 좀 좁은 것 같으니까 좀 이걸 좀 바꿀게요. 4,000, 45,000 이렇게 좀 된대요. 이 니켈 폼 같은 경우는 지금 측정을 20부터 70까지 했고 나머지는 30부터 70까지 했네요. 그러니까 이 x축 값을 바꿀게요. 이 값 바꾸는 거는 이 스케일에서 바꾸면 되고 프롬이 15, 30부터 70까지. 여기서 이제 이 인크리먼트가 5로 돼 있는데 이게 30부터 70까지를 5단위로 쪼개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거를 15로 바꾸게 되면 10단위로 쪼개지고 이거는 뭐 일단 5로 할까요? 5로 한 다음에 오케이. 이렇게 적당히 위치를 이제 맞췄으면 우선 이 그래프에 색깔을 넣어줘야 돼. 이 색깔 넣어줄 때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 떠요. 이 그래프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이쪽에 표시가 왼쪽에 표시가 되고 그 라인에 대한 정보는 오른쪽에 있고 보통 XRD는 한 4 정도? 그냥 그 오리진에서 항상 그래프는 4 정도라고 4를 기본으로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우선 4 클릭 4로 바꿔주고 색깔은 뭐 원하는 대로 바꾸면 되는데 원래 가장 기본적인 거는 검은색으로 하는데 저는 가장 이제 컨트롤 샘플들은 다크 그레이나 그레이를 많이 하고요. 다크 그레이를 할게요. 그 다음에 베어는 뭐 파란색으로 할까? 그 다음에 HC 우리가 코팅 효과, 아세트스 효과를 볼 거니까 얘는 이제 강조가 좀 되는 게 좋으니까 빨간색으로 하고 어플라이 딱 하면 이렇게 바뀌죠. 이게 또 뭐 사로 하니까 너무 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이거 복사해서 가져가 보면 딱 4가 보기 좋습니다. 근데 뭐 나 4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3 해도 되고 그건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XR에 대한 데이터를 넣었잖아. 그 또 다른 데이터가 이제 밑에 레퍼런스가 추가가 돼야 되죠. 밑에 레퍼런스를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우선 이 레퍼런스가 들어갈 또 북을 하나 만들게요. 왼쪽 위에서 북 늘려주고 또 북 이름을 JCPDS 뭐 또는 뭐 레퍼런스라고 넣어주고 우리는 니켈이랑 니켈 옥사이드 두 개의 레퍼런스가 존재하니까 시트도 2개 만들어 주고 이름도 니켈 그다음에 니켈 옥사이드로 만들게요.
항상 XRD 데이터를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JCPDS가 있는데 이렇게 PDF로 데이터가 있어요. 얘를 이제 우선 더블 클릭을 하면 JCPDS는 이렇게 생겼고 이 위에 퀄리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퀄리티가 높을수록 이 데이터가 신뢰가 있다. 그래서 논문을 쓸 때는 보통 A, 뭐 S, I까지 썼나? 하여튼 그 정도는 이제 되는 데이터를 쓰고 우리는 뭐 단순히 일단 확인용이니까 퀄리티는 신경 쓰지 맙시다. 그리고 여기 뭐 화학식 같은 거 나오고 뭐 이름 나오고 뭐 격사상수 이런 관련된 데이터 나오고 이제 아래에 이제 보게 되면 이 피크 위치가 다 나오고 그 밑에 정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그 오리진에 다 넣어줘야 돼.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뺏겨 쓰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걸 그냥 복사해서 가져갑시다. 여기서 클릭해서 컨트롤 C를 막 눌려. 엑셀에 가가지고 목살 딱 해.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A에는 이렇게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는데 B에는 지금 데이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나눠줘야 돼. 이렇게 이 상태에서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다 못 써놓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A에만 이렇게 값이 나가. Y에는 값이 없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잘 안 들어간단 말이야. 항상 X에 대한 Y 값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 A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위에 이제 데이터에서 텍스트 나누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구분 기호로 분리됨이라고 클릭을 한 다음에 다음을 눌러줍니다. 우선 이 구분 기호를 선택을 하기 전에 이제 아래에 있는 데이터 미리 보기를 우선 먼저 봐보세요. 보게 되면 여기 넘버, 투세타 이런 게 있는데 각각 이 이름에 대해서 다 공백으로 띄어져 있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공백을 클릭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미리 보면 그 공백에 대해서 다 알아서 띄워줘. 그러면 우리가 그 뭐 다른 데이터는 뭐 예를 들어서 쉼표로 돼 있다. 그럼 쉼표를 하면 되고요. 우리는 공백으로 띄어져 있으니까 공백을 클릭하고 다음을 눌러주고 마침을 눌러주면 이렇게 띄워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거는 넘버는 필요 없고 d밸류도 필요 없고 나머지도 필요 없고 이 투세타 x축 인센시티 y값 그에 해당되는 결정면 이게 필요하고 항상 또 이름 바꿔주고 이게 니켈이니까 니켈 추가 니켈 옥사이드에 대한 데이터 또 복사해서 한번 하면 두 번째는 알아서 돼 이렇게 이거 이제 지워주고 그 이제 이 니켈이랑 니켈 옥사이드 값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그 레퍼런스에 대한 거는 이제 북에다가 다 입력을 해주고 우리가 이 그린 그래프에 대해서 레퍼런스 값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추가를 할 때는 여기 왼쪽 위에 보면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여기 마우스 오른쪽 눌리고 레이어 컨텐츠 눌리던지 아니면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우리 그래프 안에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데이터 3개가 있죠. 이제 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이 오른쪽에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 커서를 갖다 대면 어떤 데이터인지 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왼쪽에는 그 우리 오리진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이 오른쪽 어딘가에 이제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볼드가 처리가 돼요. 우리가 방금 추가한 레퍼런스 니켈이랑 니켈 옥사이드는 이 그래프 안에 추가가 안 돼 있으니까 볼드 처리가 안 돼 있고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 니켈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OK 눌려주면 이 밑에 뭔가 추가가 된 거 보여요 지금. 근데 뭔가 데이터가 안 보이지. 이거 막 억지로 막 눌리려 하지 말고
그냥 위에 있는 걸 더블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추가가 된 게 보일 거야. 아까 선 할 때는 없었던 게. 얘를 눌리고 이거는 라인이 아닌 막대 형태로 바꿔야 되죠. 이 밑에 있는 플롯 타입에서 칼럼 바로 바꿔주고, 이게 두께가 2인가 3이었나?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위로 먼저 해볼게요. 위로 바꿔주고 여기 이제 스페이싱에서 이거를 이제 갭 비트윈 바라 해가지고 갭 사이의 간격을 크게 해줘야 돼. 100을 하면 안 되고 98이나 99로 한 다음에 어플라이를 해줘요. 근데 여기 뭔가 작아진 게 보여. 근데 지금 너무 안 보이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조금 확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저기다가 우리는 값을 더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더하냐. 우리 현재 지금 Y축 값이 지금 45,000인데 이 레퍼런스는 100이니까 지금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값을 더해줘야 돼. 값을 어떻게 이제 뭐 더하기 뭐 빼기 해주냐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리고 색 관련 밸류 컨트롤 Q 단축키가 있습니다. 뭐 다음부터 컨트롤 Q 바로 눌리면 되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제 B, Y 값에 대한 데이터를 바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콜 BA에서 곱하기 지금 100이니까 한 300? 너무 큰가 이거? 오 너무 크다. 컨트롤 Z 30 할게 30. 그러면 300이니까 3000 아니 뭐라는 거야. 3000. 그러니까 딱 보기 괜찮아졌죠 이제. 딱 니켈 폼에 딱 여기랑 딱 존재하네요. 우리는 이제 니켈을 넣어줬으니까 니켈 옥사이드도 넣어줘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바로 니켈 옥사이드를 넣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렇게 밑에 또 생긴 게 보이죠. 똑같이 클릭해주고 니켈 옥사이드에서 칼럼바하고 색깔을 블루로 바꿔주고 98로 해주면 여기에 보면 이게 왼쪽에 오른쪽 이런 식으로 밑에 이렇게 값이 추가가 돼요. 레이어 1에 밑에 바닥에 깔리게 되는데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다른 두 개의 레퍼런스는 지금 값이 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된다고. 니켈 폼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그 레퍼런스 두 개밖에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반적인 이제 산화물 다른 물질들 이런 식으로 피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 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띄어서 그려줘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우선 또 이런 상태에서 컨트롤 W 눌리면 화면으로 들어가고 우선 저걸 빼줍시다. 얘를 이제 빼주고 방금 그 갭 비트윈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줬는데 그게 뭐냐면 얘를 더블 클릭하고 이 98 안 하게 되면 25를 하게 되면 어떻게 생기냐. 말 그대로 갭 비트윈 그 바 사이에 간격이라는 뜻이야. 25를 하게 되면 이게 커지죠. 이제 이 값이 크게 하면 그 바 간격이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값이 크게 해줘야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100을 하면 그 사이의 간격이 아예 이제 없게 되니까 이렇게 뭐야 되네? 그냥 보통 99, 98 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니켈 옥사이드는 여기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추가해줘야 되죠. 어떻게 하냐 이거는. 여기서 마우스 1번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리고 레이어 매니지먼트를 해서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은 이 밖에 흰 도화지 그래프가 하나 있는 건데 그 흰 도화지를 하나 더 만든다 생각하면 돼. 여기 보면 add 레이어가 있고 타입이 있는데 바텀 x 레프트 y 왼쪽에 y축을 만들겠다는 얘기고 여기 바텀 x 라이트 y는 오른쪽에 이제 이 그림과를 만들어 오른쪽에 y축을 만들겠다. 근데 우리는 어차피 y축은 다 없앨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 눌려주면 밑에 활성화가 돼.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OK 눌려주면 여기 위에가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기면서 2가 생기고 그래프가 하나 더 생겨요. 레이어가 생겼으면 아까 마찬가지로 레이어 크기를 먼저 조정을 해주고 F2 눌려서 11, 8
다음에 이 안쪽에 아무데나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레이어 2에 대해서 클릭이 되죠. 이거를 항상 주의할 게 마우스로 움직이면 안 되고 그 키보드로 움직여야 돼. 키보드로 항상 키보드로 이런 식으로 위치를 우선 맞춥니다. Y축을 이렇게 고정 이렇게 하고 이 X축 아니 이 X축을 적당한 높이로 옮겨야 돼. 또 클릭하고 이렇게. 근데 약간 여기가 튀어나와 있지. 이거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작게 하면 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 X축만 필요하기 때문에 X축을 제외한 모든 거를 지우면 돼요. 얘 딜리트 Y축도 이제 지워줘야 되는데 이 Y축은 상관이 없는데 X축은 이 여기랑 이 레이어 1의 X축이랑 레이어 2의 X축을 이제 통일시켜줘야 돼가지고 여기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X축도 30, 70 바꾸고 단위는 뭐 나누는 건 상관없고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들어가서 틱 라벨에서 안 보이게 해주고 또 이게 메이저랑 마이너 있으니까 넌 해서 없애주고 Y축도 마찬가지로 지금 0에서 10인데 아까 인텐시티가 100이었으니까 한 200 해볼까? 200 하고 라벨은 보일 필요는 없으니까 없애주고 똑같이 메이저 마이너 없애주고 여기 지금 삐죽 튀어나와 있네. 이거는 이제 타이틀 앤 포맷에서 왼쪽 이거 안 보이게 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2번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해줘야 돼. 마찬가지로 2번에 더블 클릭을 해줘서 새로 만든 시가 데이터가 없죠. 여기다가 기록 사이드를 추가를 해주고 그럼 이게 딱 생겨. 이걸 더블 클릭하고 플롯 타입을 마찬가지로 컬럼 바로 바꿔서 얘는 블루 말고 또 스페이싱 28 하고 너무 크잖아 지금. 이거를 이제 이 Y축을 크게 하면 제가 작아지겠죠. 그럼 얘를 한 1000, 좀 작게 할까? 내가 만약에 그 레이어 2에 대한 걸 바꾸려면 그 해당되는 축을 바꾸면 돼. 그래서 1000이면 1500? 딱 됐다. 이렇게 하면 딱 됐죠. 아까 우리가 두께도 2로 했으니까 타이틀 앤 포맷에서 2로 바꿔주고 이제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이제 붙여넣기 하면 딱 완성이 됐죠. 여기서 이제 PPT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오리진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켜져요. 여기서 이제 수정을 또 할 수가 있고 여기 그림처럼 우리가 여기다가 이름을 넣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11 하고 이제 이 PPT로 가져와서 여기다가 글을 추가를 해도 되고 오리진에서 추가를 해도 되는데 오리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올리고 애드 텍스트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111이었고 몇이었지? 200. 그러면 뭐 이거 회전할 때는 오른쪽 올리고 프로퍼티 가서 여기 이제 디그리를 이제 90도로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오리진에서는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여기서 그냥 텍스트 상자에서 111 그리고 이제 이거 회전해주고 또 이거 이제 또 옆에다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학부생들이 이제 많이 하는 방법이 얘 눌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컨트롤 눌리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하나 더 생겨요. 이렇게 똑같은 게. 근데 이거를 컨트롤 눌리고 컨트롤 Shift 눌리면 이런 식으로 축이 고정인 상태에서 움직여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200 이렇게 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레퍼런스들도 이제 내가 지금 JCPDS 카드를 이름을 모르겠으니까 뭐 니켈 얘는 뭐 니켈 5 해주고 공간이 없네. 좀 작게 해주고 보통은 저는 이 색깔을 동일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색깔 동일하게 해주고 나머지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얘는 이제 니켈 폼 또 검은색 똑같이 이렇게. 이거는 베어 뭐 플레임 조건이 1.1이었고 플레임 조건이 1.1이니까 삽입해서 기호로 간 다음에 얘를 이제 삽입해주고 1.1 뭐 1분 이렇게 써도 되고 이름 쓰는 거는 각자 해당되는 조건을 써주면 되고요. 얘는 HAC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따로 빼서 플레임 조건 이렇다 하고 이건 다 지워도 되고 그리고 이 나머지가 정렬되어 있는 게 예쁘기 때문에 왼쪽 정렬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또 이것도 이제 저는 보통 이 그래프 색깔에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맞춰주면 되고요. 글씨가 좀 커야 돼 항상 발표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글씨 좀 키워줍니다. 전체적으로 잘 보이게. 또 위치 이렇게 적당히 조정해주고 항상 이제 마지막에는 다 클릭해서 이제 정렬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XRD 이제 그리는 게 완성이 됩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